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호입니다. 오늘은 기출 2차 2과목 9강 적과전 핵심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적과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적과전의 핵심 포인트를 알고서 문제 풀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 적과전 품목이 다 기출문제까지 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2차 1과목과 2과목의 기출문제를 월수금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해서 6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과전 품목이라고 하는 품목은 조금 나온 지도 오래됐고 공부할 분량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큰 산이 3개가 있습니다. 큰 산이 3개가 있다. 하나는 적과전이란 품목이 있고 그 다음에 가축이 있고 시설이 있습니다. 왜 큰 산이라 부르냐 하면 이것이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적과전 품목과 가축 시설 파트는 매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성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과전 품목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분이 많습니다. 시간을 많이 소요해서 총 분량의 30%를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을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이면서 내가 점수 획득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손해보험금, 착과 감소보험금, 감소보험금이다. 또 과실손해보험금이다. 하는 3가지 파트에서 시험이 주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필수로 나오는 것은 착과 감소보험금과 과실손해보험금은 필수다. 나무는 보너스로 쉽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다른 품목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나무 손해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착과 감소보험금은 100% 알아맞추셔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다. 과실 손해보험금은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너스인데 이 보너스도 핵심 5가지 사항을 미리 써놓고 시작해야 된다. 써놓고 시험지에 써놓고 문제를 풀기를 권합니다. 오늘 그것을 다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푼다는 것은 내가 정확하게 이론을 알고서 그것을 대입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과실손해보험금은 포기하겠다 또는 기본만 알겠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정한다면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큰 산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이 산에서 본인이 포기할 부분과 집중적으로 완전히 아는 그런 부분을 분류해서 알아야 된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출문제 출제 현황을 보면 1회부터 11회까지 2문제 또는 3문항이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필수로 2문제 또는 3문제 나온다. 그러니까 15점짜리는 기본으로 나오고 5점짜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필히 극복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과실손해보험금일 때 알지만 실수하기가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단 말이죠. 팩트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것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21가지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플러스 5. 이거는 과실손해보험금 할 때 필히 적어놓고 시작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까지 완벽하게 깨고 있다면 문제풀이 하는데 아마 질문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2회 시험 대비 수험 전략도 이건 항상 출제가 된다. 중요한 품목이고 착과감소보험금은 필수고 과실손해보험금은 팩트를 이해하고 시험 준비해야 된다. 과실손해보험금은 푸는데 15분 이상 소요가 된다면 세모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딱 보는 순간 사고가 A사고, B사고, C사고, D사고 4가지 정도, 3가지 이상 사고 났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필히 유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종 20분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문제풀이를 해야 될 파트다. 그래서 문제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잘 모를 경우에는 세모를 해서 마지막에 20분 남았을 때 한 문제를 선택해서 그 문제만 풀어야 합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무 손해보험금과 착각보험금은 필수로 점수 획득해야 되고, 과실 손해보험금은 틀릴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1가지 법칙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것을 완전히 잘 것을 만들면 좋겠다. 특히 맥스 A라고 하는 부분에서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쉬운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깊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물의 이치가 맥스 A가 어떨 때 적용이 되지 하는 것만 탁 감잡으면, 그래서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통해서 자기 걸 만든다면 점수 획득이 용이한 파트도 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왜 그러면 이렇게 헷갈리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과점 분목은 철저하게 적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적과를 중심으로, 즉 해결을 방지하고 비실비실한 과실을 따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수한 품종 과일만 남기고 따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과를 중심으로 우리는 두 가지로 양분되도록 하는 것을 반드시 개념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착과 감소 보험입니다. 착과 감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과실 손해 보험금이다. 이렇게 딱 적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착과 감소 보험금과 과실 손해 보험금인데, 적과전 종합위험이다. 적과전 종합위험이니까 적과전에는 종합위험인데 이것이 아니다부터 부정을 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왜? 적과전 종합위험은 적과전 종합위험이 아니죠. 여기서 5종 한정을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보험료를 적게 내서 나는 5가지만 담보받겠다. 종합위험이 아니죠. 또는 5종 한정을 미가입하겠다. 똑같은 말은 5종 한정을 미가입한다는 것은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과실손해보험금은 철저하게 적가 후에 일어날 사고에 대해서 몇 개 이 사고, 태풍으로 인해서 무슨 사고, 강풍으로 인해서 몇 개 속에 1500개가 피해를 입었다, 1600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합산해줘서 3100개가 과실손해보험금은 해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특히 많이 틀리는 부분이 이제 나무손해보험금을 구할 때, 나무손해보험금은 처음부터 가입할 때부터 이 1년 동안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모두 담보해주는 그 부분에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 손해피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과실손해보험금에서 담보되는 것은 5종이죠. 5가지 종류 플러스 2종에서 총 7개만 담보됩니다. only. 최대죠, 최대. 최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7개다. 7개. 그래서 과실손해보험금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모두 담보해주지 않습니다. 요것만 딱 정리가 돼도 기본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5종 한정이 뭐냐 할 때, 5종이 뭐냐 했을 때는 태, 우, 집에 불이 나고 지진이 났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풍과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5가지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태풍 속에는 14m/s 이상인 강풍도 포함이 되더라 하는 부분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적과 후가 되면 내가 요걸 가입했더라도 적과 후가 되어서는 다른 위험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5종, 이것이 주로 핵심의 피해들이죠. 그리고 2종일 때는 가을 동상해와 일소피해에서 7가지가 총 담보가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된다. 그리고 가을 동상에는 우리가 부보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약 또는 비고란에 시험 문제에서 가을 동상 부보장하면 이것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6개만 담보되겠죠. 왜? 기본은 5개니까. 이게 기본이다. 플러스
최대 2개까지 해서 7개를 보장받을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핵심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을 과실손해보험금만 지급할 때 고려해야 될 게 있어 2월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 여기서 뭔가 2월 되더라. 그것이 바로 오적이라고 한다. 요것만 기록을 합니다. 오적은 5% 플러스 곱하기 저가 후 착가수라는 뜻입니다. 저가 후 착가수다. 즉 저가 후 착가수가 10만 개라면 5%인 이것까지 최대 해주겠다. 5%가 안 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거는 자세하게 강론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많이 틀린 게 뭐냐, 이 저가 후에서 멧돼지 사고로 인해서 나무가 열주가 매몰되었다 또는 절단되었다, 고사가 된 거죠. 멧돼지의 고사가 됐을 때 나무 손해보험금에서는 자연재해 조수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무 손해보험금에서는 지급을 합니다. 그죠? 피해율에 산정을 하지만 여기 내가 종합위험에 가입했지만 5종가에서 멧돼지는 없죠. 조세가 없기 때문에 이때 나무 손해는 해주지 않는다. 이게 뭔 뜻일까? 많이 헷갈리죠. 나무인데 나무 손해보험금에서 지급을 해준다고 해놓고 나무 손해 피해를 안 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이 과수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적과제를 할 때 이 과수품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이 과실과 나무라는 거죠. 나무는 그 말 그대로 나무에 대해서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고, 이 과실은 이 나무가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이 나무가 피해를 입어서 뭐 침수가 됐다고 해서 고사된 건 아니죠. 이럴 경우에 나무에 있는 과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나무 피해율을 따르고 하는 거죠. 나무 피해를 구한다는 것은 여기에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나무 피해를 구하는 거 하고, 나무 손해보험에서 나무 피해를 구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많이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 종합위험이다 했을 때는 우리는 A타입과 B타입으로 나눈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더라. 그럼 A타입이 뭐고 B타입이 뭐냐 했을 종합위험에 가입했을 때 A타입과 B타입일 때는 A타입일 때는 자연재해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연재해만 들어가면 된다. 한 번이라도. 그때는 A타입이라고 분류를 하고, B타입일 때는 자연재해가 아닌 조수해와 화재 일부 사고일 때만 B타입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5종일 때는 무조건 C타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아야 문제 풀 때 시간도 적게 걸리고 사고를 덜 일으킬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2월 된다는 것은 여기서 분명히 피해를 입었다 했을 때는 그 과수군의 전체 피해를 입었다. 그것이 맥스 A라는 거죠. 그것이 맥스 A라고 표현한다. 맥스 A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아프다는 뜻입니다. 멍이죠, 멍. 그래서 여기서 최대 5%까지 멍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첫 맥스 A로 선수다. 맥스 A가 첫 번째 거는 종합위험에 가입하고 A타입일 때, A타입일 때는 전체 과수원에 피해를 줬다라고 하기 때문에 최대 5%를 맥스의 첫 번째 선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A가 많이 헷갈리는 이유는, 맥스A는 이 과수원에 15%가 됐고, 다음에 10%가 조사가 됐고, 다음에 25%가 됐다 했을 때, 이번 할 때는 최고 이전 사고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25%죠. 25%가 맥스A가 되는 거예요. 맥스A 부분은 간단하죠. 그것만 하면 되고, 이 맥스A는 착과 피해죠. 착과 피해. 착과 피해일 때만 맥스A로 산정을 해야 되겠죠. 왜? 떨어졌을 때는 이미 요 같은 경우에 25%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치워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멍들 게 없다는 거죠. 달려있는 놈,
그리고 단감 뜰번 감에서는 착과 낙엽 인증 표율, 낙엽 인증 표율도 착과 표이죠. 과실이 달려있는데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는 착과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맥스A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단감 뜰봉에서는 낙엽 인증 표율도 맥스A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상하죠. 15% 되고 10%가 조사되었다는 건 뭐죠? 10%가 조사되었다는 의미를 잘 해석해야 돼요. 자, 이 과수원에 사과나무다. 사과가 있을 때 이 사과가 15% 피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전 가수원의 15%가 똑같이 15%를 입은 걸로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다음 사구에서 조사를 나가보니까 이 나무에서 보니까 10%가 조사됐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나무가 균일하게 15%만 피해 입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가수는 15% 입은 걸로 확정됐단 말이죠. 확정이 됐지만 실제로 다음 조사에 가서 표본들을 선정해서 해보니까 멀쩡한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것도 10%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전체 농지는 15%인데 평균이지만 모든 과수원의 모든 나무가 15% 평균이냐,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뜻이지. 다음에 조사할 때 10%가 또 조사될 수도 있고 또 했을 때 25%가 될 수가 있다면 이번 조사에서 이전 것 중에서 최고 높은 것이 마이너스 맥스A를 항상 빼줘야 돼요. 항상 맥스A를 빼줍니다. 왜? 전체 농지의 25%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만 알면 이 부분도 그닥 어렵지가 않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장 재물이 많고 혼돈이 오는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21가지 법칙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걸 유심히 이제 여러 번 들으면서 자기 걸 만들고 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21가지 법칙이죠. 21가지만 정확하게 안다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적과 전에 착과감소 보험금과 적과 후 과실손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부분 맞죠? 아, 이거는 두 번 지급하는구나. 두 번 지급한다. 그 다음 적과 전에는 5종 한정인데 태우집에 불이 나고 지진이 났다. 그래서 태풍 속에는 강풍이 포함되더구나. 강풍의 조건은 14 메타프 세크 이상이더라. 그 초당 1초에 14m 이상의 바람이 불었을 때만 보상이 됩니다. 자, 종합위험 5종 한정 미가입했을 때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담보해준다. 이것이 적과 전이죠. 이거는 적과 전이다. 적과 후에는 5종 한정과 최대 일소피해 부부장과 가을동적 부부장 해서 7가지 담보가 가능하다. 즉 이럴 경우는 일소피해 부부장과 가을소를 부부장을 선택했다면 적과 외에 5종만 보장받는 뜻입니다. 아무 말이 없을 때는 7종을 보장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걸 헷갈리면 안 된다. 자, 21가지 법칙 네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적과전 조합은 가입 형태에 따라서 조사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종합위험에 가입했는데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중에 자연재해가 한 번이라도 포함된다. 그래서 종합위험이다 했을 때는 우리는 A타입이다. 그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중에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보상손해가 포함된 경우, 그러니까 시험 문제 딱 나오면 여기서 착과조사, 그래서 착과수 조사 이전에, 적과하기 전이니까 착과조사 이전에 이런 사고가 있는지를 바로 봐서 A타입이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 기출문제 할 때 A타입이다. 아, 이럴 때 자연재해로 인해서 적과 전까지 사고가 한 번이라도 자연재해가 있었을 때는 A타입이라 하고 빠르게 문제에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종합위험 중 조수의 화재의 일부 사고, 즉 자연재해가 없는 그런 상태는 종합위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B타입이다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종 한정이다 해서 바로 C타입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착과감소 보험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A, B, C 타입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종 한정 가입할 때
우리는 까조평이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죠. 까다롭게 조사하는 평가는 실제로 까다롭게 조사합니다. 그죠? 나머지는 조사도 하지 않고 자연재해가 있었다면 다 보상됩니다. 그래서 평년 착가수 마이너스 적가후 착가수, 평착이 10만 개 열리는 과수원이었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7만 개가 열렸다. 라고 해서 이 3만 개에 대해서 다 보장해 준 거예요. 3만 개를 물어보지도 않고 요거 있고, A타입은 3만 개 다 해줄게. B타입은 일부 사고이기 때문에 3만 개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문제가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제 푸는 게. 그 다음에 오종 함정일도 3만 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보다는 적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A, B, C 타입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 1과 2를 나누는 것은 종합위험에 가입했지만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골고루 태풍이 왔을 때 어느 나무든지 관계없이 골고루 피해를 주지만, 조수의 화재는 분명히 화재도 그렇고 조수에도 이 과수원에서 일부만 피해를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전체에 영향을 미쳤느냐 일부에 영향을 미쳤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 전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오적이라고 하고, 오적은 5% 곱하기 적가 후 착가수, 즉 5%, 적가 후 착가수가 10만 개라면 5천 개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걸로 해줄게 라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예, 거기까지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5번 적과 종료 이전에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종료 이후에 착가손의 감수성을 인정해 줄게. 이게 보너스다 라고 저는 보너스. 지금은 이 사과가 이만하죠. 아주 적습니다. 앵두보다 조금 큰 대추만 합니다. 여러분이 착가조사를 나가게 되면 대추만한 걸 사과 같은 거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대추만한 것, 그죠? 요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를 입은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근데 나중에 수확을 해보면 분명히 멍들은 것이기 때문에 수확량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가종료 이전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적가종료 이후에 착가손해 감수량으로 인정을 해준다. 어떨 때? A타입일 때.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되겠죠. A타입. 그러니까 5종 한정 미가입하고, 이것이 종합위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적과 전에 자연재해가 있었던 타입, 자연재해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A타입이 될 거다. 그래서 A타입이 나왔을 때는 오적을 반드시 하자. 그래서 만든 용어가 오적이다. 5% 곱하기 적가 착가수. 그리고 5%가 최대이기 때문에 5%가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딱 하나 기준은 평년 착가수가 10만 개인데 적가 후 착가수가 5만 개일 경우가 있고 8만 개인 경우가 있겠죠. 어느 것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까? 5년 동안에 10만 개 열렸습니다. 근데 적가 후 착가 조사를 하고 5만 개가 열렸고 달려있고 8만 개가 있다면 피해는 8만 개가 피해를 덜 입었죠. 5만 개가 피해를 많이 입었죠. 아, 그럴 때 60%를 기준으로, 그럴 때는 우리가 평착의 60%, 우리가 합격할 때도 마찬가지 60% 이상이 돼야 되죠. 60% 미만일 때, 60% 미만일 때, 이하일 때 해도 똑같죠. 6만 개를 대입해보면 똑같기 때문에 6만 개 이하일 때는 우리는 5% 다 해주겠다. 근데 착가율이 이렇게 80%죠. 10만 개 중에서 8만 개가 착가가 됐다는 것은 착과율이 80% 착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은 안 해주겠다는 거죠. 5%를 다 안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준이 5% 곱하기 40%, 0.4분의 1 마이너스 착과율, 80%니까 0.8, 이렇게 계산돼서 계산해보면 2.5% 나오네요. 아, 2.5%.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착가손을 인정해주는 착각 비율이 되는 거죠. 예. 2.5%가 이제 2.5% 된다.
2.5% 곱하기 적가후 착가수가 됩니다. 5적이 아니고 2.5적이 되는 거죠. 적가후 착가수가 된다. 이만큼을 우리는 종합위험에 A타입에 가입하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적가정지 이후에 착가손의 감소량을 보너스로 해줄게 라고 되는 거예요. 다음 6번 가을 동사의 착가손해. 가을 동사의 착가손해. 가을 동사에 난 착가손해 중에서 단감 떫은 감의 경우는 유심히 알아주자. 그래서 이럴 때는 단감 떫은 감이다 했을 때는 유관순환을 항상 생각하자. 유관순환과 감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시험에 자주 나오죠. 가을 동사의 착가손해일 때 이 피해가 인증됐다. 즉 이 피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50% 이상 피해를 입었다 이거죠. 강풍에 잘려나가고 찢겨나가고 했을 때 이때 면적 기준으로 약 50%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도 보상해 줄게. 왜냐하면 단감 떫은 감한테 영양분을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줘야 되는데 제대로 못 줬다. 그 기준은 50% 이상이란 뜻을 우리는 피해가 인정됐다. 그런 경우에 정상과실의 감수과실수를 또 해줍니다. 그때의 공식은 필히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단감을 좋아했던 유관순으로가 만세 3일 운동이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녀일수다. 유관순으로가 여성분이기 때문에 자녀일수 이렇게 해버리면 0.031 곱하기 자녀일수 주게 되죠. 15일이다 하면 곱해주면 되죠. 이만큼 어디에 정상과실에 대해서 정상과실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과실에 대해서 이만큼 해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피해 인정 개수는 이렇게 암기해야 됩니다. 0.0031 곱하기 자녀일수 해줍니다. 요거는 일자를 주죠. 자녀일수는. 그래서 보장 종료일까지 일자수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50% 피해 50% 피해량이 몇 개다. 80% 피해가 몇 개다. 그 다음에 100% 피해가 몇 개다. 정상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에 조사를 150개, 130개, 100개, 정상이 200개다 라고 했을 때 이 200개에 대해서 우리는 곱하기 요걸 해줘야 된다. 0.0031 곱하기 자녀 일수를 해줘야 된다. 그것도 여기서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알고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풀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일소피해. 자, 일소피해는 글자를 일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일소피해. 그래서 일자는 바로 6%의 뜻입니다. 6%를 초과. 중요하죠. 시험에 나올 때 6% 초과가 중요합니다.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6% 이상이 아니고 초과입니다. 6% 초과 시에만 보상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키워드라. 그래서 일소피로 인해서 감수가치수는 보험사고 한 건당 적가후 착가수의 6%를 초과하는 경우만 감수가치수 인정한다. 그래서 일소피해다 했을 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일소피해서 아주 가벼운 예를 들어서 2%밖에 피해를 안 입었습니다. 이때 평가사의 수당이 더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손해 면책이죠. 이걸 소손해 적은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주겠다 하는 소손해 면책 해주는 이유는 그렇게 작은 것까지 다 해주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순보험료인 평가사가 수당이 자꾸 많아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소손해 면책은 결코 계약자한테 불리한 것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착과피해, 일소는 착과피해도 있고 낙과피해도 있다. 착과피해에서 우리가 5,000개다. 낙과피해가 3,000개를 입었다라고 조사가 됐다면 그래서 이거는 6적이다. 6% 곱하기 적가후 착과수다. 적가후 착과수다. 적가후 착과수 10만 개다 라고 주어졌다면 6%는 6,000개죠. 6,000개가 돼야 되는데 6,000개를 초과해야 되죠. 예를 들어 착과피해도 4,000개 입었고 낙과피해가 2,000개 입으면 이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6,000개가 되니까 6,000개를 초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6,000개라고 써놓고 0개다 라고 해야 돼요.
이게 답이라는 거죠. 낙과 피해가 2100개다 라고 했을 때는 2100개라고 했을 때는 6100개는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이것이 시험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지금까지 설명한 걸 잘 유념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한다. 그 다음에 저가 종료 이전에 지급하는 보험금 뭐냐? 차가가 보험금은 필수로 알아맞히자. 그래서 차가가 감소된 것에서 미보상 빼야 되겠죠. 자기부담 비율만큼의 자기부담 감소를 빼야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보상해 줄게. 그 다음 가입 가격은 뭐 4,500원 이게 주어지겠죠. 주어지고 보장 수준은 50%형이냐 70% 주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차가 감소 보험금은 이렇게 구한다. 착, 미, 자, 가 50%에서 70%. 여기서 한 가지 더. 여기서 실제로 풀 때는 착, 미, 자, 중, 가 50%에서 70%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걸 수로 구해서 과중, 중은 과중을 한 번만 곱해주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양을 수로 구하자. 착가 감소 과실수, 미보상 감수 과실수,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를 구해서 과중을 한 번만 곱해주면 된다. 그것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저가 종료 이후에는 쉽죠. 과실손해보험금은 누적 감수 과실수에서 마이너스 자기부담 누자 곱하기 중과다. 과중 곱하기 가입 가격. 그래서 누적으로 감수 과실수를 구합니다. A 사고일 때 몇 개, B 사고일 때 몇 개, C 사고일 때 몇 개, 만 개가 피해를 입었다. 개수 나왔죠? 그 다음에 누적 감수량이 있다는 누자, 자기부담, 누적 감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부담 감수, 누자, 자기부담 감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차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이 되었다면 이것은 0원이 된다. 0이 된다. 왜? 자기부담 감수량을 다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2월 되는 경우도 시험에 나오죠. 그때는 여기서 차가 감소 양을 한다면 3,000kg가 감소가 됐어. 미보상은 뭐 1,000kg. 그 다음에 자기부담 감소량이 5,000kg다 했을 때 보험금 지급이 안 되죠. 이럴 때 요것이 2월이 되겠죠. 자기부담 감수량은 2월 된다. 얼마나 됐냐 할 때 요걸 가지고 푼다면 절대값 3,00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5,000의 절대값이 그죠? 5,000개가 자기부담 감수량이니까 3,000이 나오겠죠. 3,000kg가 자기부담 감수량으로 2월이 되더라 하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면서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차가 감소 과실수를 구하는 방법 얼마나 줄었지라고 했을 때 요게 이제 아주 예술이죠. 일대 종합위험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서 평착에서 저가후 착가수 즉 10만 개가 평년 착가수다 이거지. 저가후 착가수가 7만 개로 조사가 되었다면 이 3만 개를 다 해줄게. 왜? 종합위험에 가입했고 자연재해도 있었고 조수의 화재가 있었다. 그 중에서 자연재해가 있었다면 무조건 이거는 A타입이구나. A타입은 다 해줄게. 3만 개를 다 해줄게. 그 다음 B타입은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는데 조수해죠. 오탈자네. 조수화, 조수, 짐승으로 인한 피해, 조수와 화재 일부 사고일 때는 미니멈 적게 주겠다. 항상 적게 주겠다. 요 앞에 있는 평적에서 적작 요것을 기본으로 해서 요것보다는 적게 주겠다. 컴마 최대로 인정 감소가 해줄게. 이 구해야 되죠. 최대 인정 감소 가지수는 무조건 평착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착에서 최대 인정 피해율인데 말만 최대 인정 피해율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수의 화재 일부 사고일 때는 최대 인정 피해율은
나무 폐율만 좋아한다. 여기서 나무 폐율은 과실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만 보장해 주는데 그때는 고수일이다. 윤수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사나무 몇 개, 수학불량주수 몇 개, 일부 피해. 몇 개만 따먹어도 일부 피해. 그 시험 문제에서는 일부 피해 주수가 뭐 10주다 또는 20주다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부 피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따먹은 경우도 일부 피해 들어가죠. 고민할 필요가 없죠. 다 주어지는 값이다. 실제 결과주수가 500주 중에서 고사나무가 20주, 수학불량이 10주, 일부 피해가 50주 되면 여기는 80이 들어가겠죠. 이게 최대인정 피해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계산이 좋게 100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0개, 이게 20개, 7배 50개 했을 때 100개가 되죠? 20% 나오죠? 이것을 평년 착가수 곱해줘야 최대인정 감소 과실수가 나온다. 문제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C타입일 때, 5종 한정일 때는 까다롭게 요거일 때만 피해율을 조사합니다. 민, 평착에서 적착, A타입의 평착에서 적착을 딱 기준을 놓고 이거보다는 적을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적다, 얼마나 적지라고 했을 때 콤마 최대 인정해줄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서는 딱 세 가지더라. 그죠? 몰라도 된다. 왜? 주어지니까. 그때 세 가지의 경우는 유가타박률, 우박시의 유가타박률이죠. 조그마한 과실에 피해를 입는 걸 유가타박률이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낙엽인정 피해율과 나무 피해율, 이거는 다 주어지는 값 중에서 최대값. 그래서 평년착가수에서 이걸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A타입, B타입, C타입을 적어놓고 이것은 반드시 알아맞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잠시 쉬었다가 11분부터 다음 시간에 일단 핵심 포인트는 다 완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는 좀 길게 했으라도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